초등학교 생활통지표 해석과 개선 방향. 먼저 생활통지표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기당 2회, 연간 총 4회의 생활통지표를 배부합니다. 발행 시기는 1학기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 번, 7월 방학식 날에 한 번, 그리고 2학기에는 10월과 11월 사이에 한 번, 2월 종업식 날에 한 번 발행합니다. 학기 중간에 배부하는 생활통지표는 간략한 평가 내용과 함께 상, 중, 하 또는 잘함, 보통, 노력, 요함 등의 성취 수준을 입력하고, 학기 말에 배부하는 생활통지표는 교과별 종합의견과 1학기 말에는 가정통신문, 2학기 말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기록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기 중간에 배부하는 생활통지표부터 살펴보면 교과, 영역, 평가 내용, 평가 등의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교과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명을 말합니다. 영역은 교과 내에서의 다양한 지도 영역을 구분해 놓은 것으로서 국어를 예로 들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과 같이 구분됩니다. 평가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성취 기준에 대해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성취 기준은 학년군에서 익혀야 할 내용과 그 수준을 미리 정해 두었는데 그것을 성취 기준이라고 합니다. 초등교육과정 속에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때에 꼭 배우고 익혀야 할 내용들을 성취 기준이라는 명칭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3, 4학년 군 수학 교과에는 수화연산 17개, 도형 12개, 측정 14개, 규칙성 2개, 자료와 가능성 3개, 총 48개의 성취 기준이 있고, 다시 말해 3, 4학년을 마칠 때는 수학교과에서 48개의 성취 기준을 성취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평가 내용이란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평가하는 내용을 적은 글입니다. 예를 들어 3학년 수학교과 수화연산 영역에 있는 성취 기준 중 하나를 소개하면, 사수 01-03 세 자리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인데, 이 내용을 활동 주제로 변환하여 세 자리수의 덧셈과 뺄셈하기 등과 같이 평가 내용으로 풀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가는 일반적으로 상, 중, 하와 같은 3단계로 구분하는데, 아까 소개드렸던 성취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각의 성취 기준에는 성취의 수준을 구분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상, 중, 하로 제시되어 있는데, 상 수준이 높은 수준의 성취이고 하 수준이 낮은 수준의 성취인데, 상, 중, 하 수준 모두가 성취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며, 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경우 미도달이므로 보충학습을 통해 하 수준까지는 도달되도록 지도됩니다. 상, 중, 하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간단히만 소개하자면, 하 수준에서 상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요구되는 능력이 하나씩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하 수준의 경우 안내된 절차에 따라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중 수준의 경우 안내 없이 받아올림이 2번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상 수준의 경우 중 수준을 넘어 그 계산 과정을 설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평가 결과에 중을 받아왔다면 계산은 잘하고 있으나 그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하 수준은 덧셈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간에 주사위 2번 문제를 보면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세 자릿수의 덧셈을 안내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면 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 수준은 덧셈을 알아볼까요? 세 번째 시간에 주사위 4번 문제를 통해
받아올림이 2번 있는 세 자릿수의 덧셈을 해결할 수 있으면 중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 수준은 주사위 3번 문제의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시오 내용을 통해 계산 과정을 설명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상 수준을 얻게 됩니다. 학기 말 종합의견은 각 교과별로 학생이 성취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공간인데 해당 학기에 학습하는 성취 기준 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선정하여 학생의 평가 수준, 즉 상중하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로 기록해 주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 수학 교과에서 세 자릿수의 덧셈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학기 말 종합의견에 해당 성취 기준의 평가 기준을 기록하게 되고 만약 해당 학생이 상 수준이라면 받아올림이 2번 이상 있는 세 자릿수의 덧셈을 계산하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음 이라고 기록되고 하 수준이라면 안내된 절차에 따라 받아올림이 1번 있는 세 자릿수의 덧셈을 계산할 수 있음 과 같이 기록되는 편입니다. 좀 더 간단한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학기 말 종합의견에 뛰어나며 능숙하며 설명할 수 있으며 등과 같이 기록되어 있으면 학생의 성취 수준이 상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안내된 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아 간단한 수준의 무엇을 어려워하며 등과 같이 기록되어 있으면 학생의 성취 수준이 하 수준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일부 학교에서는 학기 말 생활통지표에 상, 중, 하는 통지하지 않고 학기 말 종합의견만 통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학기 말 생활통지표에도 상, 중, 하를 통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학기 말 종합의견이 단순히 성취 기준의 평가 기준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가 기준의 경우 평가 내용과 상중하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영역별 성취 수준 또는 교과별 역량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조심스레 의견을 드려봅니다. 가정통신문 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기 말 생활통지표에 입력되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보존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장별로 평가 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명확하고 학생의 특성을 골고루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생활 전반의 모습을 골고루 알고 싶은 바람이 있으므로 지각 여부, 준비물 준비 상태, 독서 태도, 수업 집중도, 과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교우 관계, 급식 습관 등을 골고루 기록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등의 내용들을 골고루 기록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면 자녀 지도에 더 큰 도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사 입장에서는 많은 수의 학생들에 대해 수시로 누가 기록하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으나 교실에서 활용하는 각종 상벌 제도를 클래스 1, 2, 3 같은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칭찬과 벌점을 줄 때마다 역량별로 누가 기록을 꾸준히 한다면
각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개선 방향을 조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생활통지표 해석과 개선 방향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